작년 12월 3일 밤으로 좀 시계를 돌려볼게요. 네. 딱 처음에 계엄을 선포합니다라는 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방송 담화 어디서 보고 계셨어요? 저는 보지 못했었고요. 예. 12월 10일까지가 정기국회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에 사실은 예산안을 우리가 예결위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고요. 예. 그 이후에 민생회복 예산이라든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액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하고 협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사실 국회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또 그 다음 날 그 김건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중앙지검장 이창수를 포함한 검사 3인과 체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12월 4일 오후 2시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에 있는 많은 의원들한테 집으로 가지 마시고 국회 주변에 대기하고 계십시오. 내일 있을 탄핵안 상정에 표결해야 됩니다라고 사전에 지시를 내렸던 것이 예. 우리가 2시간 만에 150명이 넘는 사람이 모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였거든요. 저도 이제 국회 인근에서 사실 기다리고 있었죠. 예. 그리고서 생각도 정리하고 지인도 만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때 계엄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보지 못하고 김용민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계엄이 터졌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폰을 열어보니까 이미 우리 민주당 텔레방에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소식 들으셨냐? 예. 집에서 나오셨냐? 사실 우리가 가장 긴장됐던 거는 뭐냐면 건물에서 밖으로 나올 때였어요. 아마 이들이 치밀하게 체포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예. 우리들의 사전 위치를 다 파악해 놓고 건물 밖에서 우리를 체포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예. 집에서 나와서 국회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 통화를 마치고 저는 바로 우리 국회의원 전체한테 국회로 모여달라 요청을 하고 예. 그리고 바로 저는 국회로 달려갔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일 때 그 쓴 책을 보면요. 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접하자마자 이 대통령이 박 의원께도 전화를 먼저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네. 어떤 대화를 하셨어요? 아까 방금 집에서 나오셨냐라는 질문도 했다고 했는데. 네, 그런 대화를 했었죠. 예. 계엄 선포.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저하고 5, 6월 달에 이미 비상계엄의 개연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음의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았어요. 서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로 안전한지 확인하고 국회에서 모이자고 확인하고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모이게끔 하자라는 얘기까지 했고 국회에서 뵙자 이렇게 했었죠. 제 입장에서는 계엄 해제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회의장이 체포되거나 아니면 우리 당대표가 체포되는 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예. 두 사람의 동선을 확보하고 두 사람의 안전을 강구를 했죠. 그리고 저는 어차피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전체 이 의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국회 담을 넘어서 본회의장으로 바로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한참 지나서 예. 서로가 통화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전화를 드렸는지 당대표가 나한테 전화를 했는지 막 그 정도까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예. 급박했던 것 아닌가. 나중에 단체방에 그 문자방에 보니까 문자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 보니까 제가 10시 27분 계엄 선포되고 난 이후에 예. 뭐 30분, 뭐 50분, 49분 막 여러 번 글을 올렸던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보여드리고 것을 있습니다. 보니까요. 저희가 일부러 오타도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드렸는데 예. 그만큼 급박했나 보네. 모두를 모무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쓰신 것 보면 무슨 뭐 오타를 정정하고 할 여유 없이 그냥 빨리빨리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에게 알리는 게 급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통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예. 체포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두 잡히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내가 쭉 국회 10개의 대문을 다 돌아보니까 예. 국회 2문과 3문 그 사이에 국회 경비대가 있습니다. 예. 거기가 제일 취약한 것 같더라. 아하. 저는 그쪽으로 넘었다. 담을 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다치지 않게 조심해라. 아하. 뭐 이런 글들을 서너 차례 올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저 메시지만 봐도 좀 급박함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속 의원들의 메시지를 보면요. 네. 이재명 당대표 당시 그리고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의 신변을 이렇게 걱정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어요. 뭐 누구 와 있나요? 뭐 안전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이것도 나중에 좀 이렇게 곱씹어 보시면서 상황이 이랬구나 이렇게 더 느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국회 담장을 넘은 순간에도 사실 저기는 나오지 않지만 이인영 전 원내대표 전화도 받았습니다. 안전하냐? 이재명 당대표만큼은 제일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셔라. 국회에 다 도착해 계시다.
그리고 나서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모여 있을 때 계엄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가장 우리가 보호해야 될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재명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언제든지 표결할 수 있는 위치에 은신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아하. 뭐 이런 얘기했던 기억도 나고요. 아무래도 지도부가 안전하게 일사불란하게 지휘를 해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최민희 의원님, 뭐 김문수 의원님, 허종식 의원님께서 올렸던 예. 그런 마음들이 다 동일한 마음 아니었나 이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단 국회 담장을 넘으면서 좀 다쳤는데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국회 한 바퀴를 다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 어떤 문에 어디까지 배치되어 있나 살펴봤더니 국회 담장 밖에는 경찰들이 와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지만 예. 국회 안에는 아직 침투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국회 본관이 열려 있어서 바로 원내대표실을 갔다가 그리고 국회의장실에 가서 의장님은 무사하신지 예. 그리고 나서 김민기 사무총장과 함께 우리가 이전에 준비했던 대로 매뉴얼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자. 아하.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국회의원들이 최대한 들어오게 하고 그 사이에 계엄군들 침투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계엄 해제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여러 차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2024년 겨울에 의원들이 서로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게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참담하네요. 안전하냐, 누군 무사하시냐 이런 확인을 했다는 것이 저희는 알지 못했지만요. 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